링크드카의 레오입니다. 저는 뭐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자동차를 좀 굉장히 좋아하고 다양한 차종들을 경험을 해본 매니아라고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올라갔던 650만 원 주고 산 BMW 3 시리즈에 대한 영상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오래된 중고차는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수리비 폭탄을 맞아서 뭐 인생이 끝난다. 과연 그런 것들이 진실인지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요게 서류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뭐 수리 내역서 뭐 그런 것들입니다. 짐작을 하시겠죠? 제가 1년 조금 넘게 이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들어간 총 비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7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는 요 760만 원에는 기름값, 뭐 자동차 보험료는 제외입니다. 순수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 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을 650 주고 샀는데 76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수리 폭탄인가요? 수리 폭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한 결론을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용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아마 보시면은 오래된 수입차, 보증 끝난 수입차, 뭐 10년 넘은 일명 뭐 감가 쳐맞은 수입차라고 하잖아요. 감가 쳐맞은 수입차를 내가 사도 되는지, 나는 사면 큰일 나는지를 좀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지금 포함된 비용에는 좀 제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이전비 내역서라는 건데, 중고차는 좀 특이하게 신차와 달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취등록세가 있는데, 취등록세는 차값의 7%죠. 신차는 정말 비싸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다 그럼 7%면 700만 원 나오겠죠. 근데 이 차는 이제 10년이 넘은 차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41만 3천 원 나왔습니다. 공채 25,000원, 뭐 인지수수료 5,000원 뭐 이렇게 나왔고요. 구매할 때 매도비라는 게 있어요. 딜러가 먹는 건 아니고 딜러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사가 그 단지 안에 내는 돈으로 알고 있어요. 중고차 매도비가 33만 원 들어가고, 근데 요런 지금 성능 점검이라는 걸 받거든요. 이런 성능 점검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성능 점검만 받는 게 아니라 성능 점검 안에는 보증 보험이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즉 차량 이 성능 점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거를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나오는데, 성능 점검 보증 보험료가 18만 3,700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 시 부대 비용이 95만 원 정도 일단 들어갔고요. 요거는 사실 뭐 모든 뭐 국산차든 뭐 보증이 남아있는 차든 모든 중고차라면 뭐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수리비랑은 좀 관련은 없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요,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가져오자마자 BMW에서 실시하는 무상점검 서비스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렇게 무상점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 무상점검을 받아서 성능점검상에는 이제 자동차에 누유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미세 누유가 있는 걸 찾아냈죠, 제가. 다행히 찾아내서 미세 누유를 보증보험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증보험을 통해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수리할 때 이제 보증 내용과 다른 부분, 미세누유가 없는 데 있다거나, 또는 이제 스캐너를 찍어서 스캐너상에 이상이 발견이 되면 그런 부분도 보증보험 내용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크원 커버 쪽에 누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증 수리를 받아야, 로크원 커버 교환, 오일팬 가스켓 교환, 뭐 진공펌프 오일셉 교환, 뭐 이런 것들, 발전기 교환, 뭐 이런 것 보증 수리를 받고, 뭐 산소 센서, 대기압 센서 이런 것들도 보증 수리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거를 수리할 때 발전기를 정품으로 써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발전기 비용이, 이쪽에서 수리해 주는 거는 재생품이나 이런 걸 쓰니까 25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하고 발전기를 정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엔진 미미 작업하면서 좀 같이 해달라. 엔진이 이제 처음에 차를 가져왔을 때 3,500 rpm 정도에서 좀
심하게 좀 떨림이 있어서 엔진 미미셋 그리고 뭐 아이들 펜션 베어링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7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수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타다가 처음에는 느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드러났던 게 배기가스 쪽에서 좀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엔진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320i는 가변 밸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밸브 트로잉이라는 기술이죠. 가변 밸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이드 고무라는 게 일정 시간이 되면 소모돼서 이제 가스가 새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수리를 하죠. 밸브 스템실이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건데 요 내역서인데 밸브 스템실이라는 작업을 해서 그게 이제 88만 원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보증 수리 받았던 업체가 좀 수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유명한 데를 찾았더니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가든 모터스라고 이제 그쪽에서 수리를 했는데 88만 원 수리 그 비용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파워 오일 같이 교환을 했고요. 그 배부 스템실을 수리를 했더니 차가 어떤 거냐면 일단 배기가스 쪽에서 나는 냄새가 뭐 아주 없지는 않은데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변 밸브를 쓰는 이유가 저속에서의 토크를 좀 살리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속 토크가 굉장히 좋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차가 훨씬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훨씬 잘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훨씬 잘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만족한 수리였어요. 뭐 또 타다 보니까 그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냉각수가 없다는 경고등이 떠서 냉각수를 1차적으로 보충을 하고 좀 차량 상태를 지켜보니까 이제 주차를 하고 나서 차를 빼면은 그 차 바닥 밑으로 냉각수가 떨어지는 거를 봤고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냉각수 누유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냉각수를 수리를 합니다. 라지에이터 어셈블리라는 거를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용이 58만 3천 원 들어갔습니다. 냉각수. 그리고선 새지 않았으면 이제 더 이상 누유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엔진 오일이 또 새기 시작합니다. 엔진을 보충하라는 경고등이 뜨면서. 그래서 처음 수리를 할 때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부위에서 샜기 때문에. 그때 엔진 오일 팬 가스켓 그리고 엔진 오일도 새롭게 교체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겉벨트라는 게 있는데 그 BMW는 이제 타이밍 체인을 쓰는데 겉벨트가 그 제가 알기로는 냉각 팬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그르륵 하는 소리가 나서 겉벨트 세트를 교체를 했어요. 25만 원 주고 교체를 했고요. 교체를 하고 나니까 그 엔진룸에서 나는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리 내역은 고장 수리 내역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냉각수 누용 58만 3천 원, 밸브 스템실 88만 원, 엔진 오일 팬, 오일 필터 하우징 69만 3천 원, 발전기 텐션 베어링 35만 원, 엔진 미미셋 35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85만 6천 원을 고장 수리를 했습니다. 뭐 누유라든가 고장이 나는 정상 범위가 아닌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거는 실제로는 285만 원을 소요를 했어요. 700만 원 중에서 다 고장 난 걸 수리를 한 건 아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고장에 대한 수리가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구매를 했고 한 300만 원 정도 고장 나면 수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제 예측이 좀 맞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BMW 고질병이기도 하고요. BMW가 엔진에 좀 열이 많은 편이라서 가스켓 누유가 좀 금방 좀 소모가 됩니다. 누유가 좀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고쳐가면서 타는 게 맞는 거고 그냥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좀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장 수리는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돈이 또 뭐 어디 그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중고차라면 이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중요 소모품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타이어, 뭐 브레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주 갈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한 3만 4만 킬로가 정도 타게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소모품들. 그런 소모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미션 오일 교체된 내역인데 미션 오일이 이제 말들이 많아요. 뭐 안 갈아도 된다.
뭐 BMW는 뭐 평생 무교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MW 미션을 만드는 이제 ZF-에서는 보통 10만 킬로 기준으로 교환을 하라고 나온대요. 뭐 ZF인 줄 알고 처음에는 이제 그 가서 교환을 하려고 봤더니, 물론 미션은 ZF가 아니라 GM 미션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미션 오일은 10만 킬로 기준으로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거를 뭐 추천을 하는데, 미션 오일과 그 다음에 디퍼런셜 오일이라는 엔진의 구동을 이렇게 후륜으로 연결해주는 구동축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디퍼런셜이라고 하는데, 그 디퍼런셜 오일을 같이 교환을 하는데 요게 40만 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미션 오일을 교체할까 말까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10만 킬로 기준으로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교체를 하고 나서 그 미션이 좀 튀는 현상, 그 다음에 미션이 좀 늦게 붙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조금 힘이 조금 더 구동축으로 좀 더 전달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처음에 차를 가져왔을 때 이제 타이어 브레이크는 손을 보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브레이크가 뭐 운 좋게 뭐 교체되어 있는 차를 사면 참 좋은데, 사실 내 마음에 드는 차가 타이어 브레이크까지 뭐 이렇게 교체가 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이런 부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갖고 왔기 때문에.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었어요. 또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은, 그래서 막 그 굴러갈 때 막 소리도 엄청 나는 그런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타이어는 V12 에보 로 교체를 했고요. 요게 지금 규격이 뒷타이어가 255에 401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폭이 큰 타이어라서, 폭이 큰 타이어인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BMW 3 시리즈가 스포츠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샀기 때문에 그립이, 코너링 그립이 좀 잘 나오는 그런 타이어를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닥신TV에서도 얘기하죠.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한국 타이어의 전 세계적인 브랜드 한국 타이어의 V12 에보 2 제품으로 저는 교체를 했고요. 물론 싼 타이어가 있습니다. 더 싼 타이어가 있는데 저는 좀 좋은 타이어로 끼우고 싶어서 좀 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54만 3,200원 들었습니다. 교체 비용까지.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했는데, 요게 이제 센터에서 교체를 하면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돈이 아마 들 거예요. 160에서 180 정도 들 거예요. 물론 센터 디스크와 센터 패드가 되게 좋습니다. BMW는.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시면 그걸 추천드리는데, BMW 패드가 AT 제품이란 소문을 들었어요. 뭐 정확한 뭐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문을 듣고, 브레이크 패드는 ATE로, 그 다음에 브레이크 디스크는 ATE 제품 제가 못 구해서 브렘보 제품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부품값은 부품을 따로 구매해서 공입나라에서 교체를 했어요. 왜냐면 요거를 보통 업체에서는 잘 취급을 안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임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디스크는 브렘보가 27만 5천 원, 그 다음에 센서 포함 ATE 거 브레이크 패드가 18만 2천 원인데 공임이 21만 원 나왔습니다. 공임 포함으로 66만 원 들어갔네요.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는 전체 다 교환을 하는데 66만 원으로. 참고로 AT 패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BMW 순정처럼 굉장히 쫀득하게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단점은 BMW 순정처럼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휠이 까맣게, 조금만 주행해도 휠이 까맣게 변합니다. 점화 플러그를 공임 포함 10만 원 정도에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겉벨트 세트, 아까 말씀드렸던 겉벨트 세트 25만 원, 그리고 파워 오일, 파워 스티어링 오일 8만 원 주고 교체를 했어요.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예를 들어서 핸들에서 조금 뭐 유격이 느껴지거나, 그 유격이라는 게 이제 핸들 자체도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돌릴 때 그 모터가 늦게 붙는, 그 유압이 좀 늦게 붙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핸들 끝까지 돌렸을 때 좀 웅 하는 그런 소리가 나신다, 그러면 파워 스티어링 오일 한번 교체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요거 교체하고 나니까 굉장히 핸들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그런 웅 하는 잡소리 같은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액 48,000원 주고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일어나서 시동이 안 걸리면서 전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다 된 거죠. 미리 알고 미리 교체를 했으면 뭐 10에서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면 교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급했으니까 저는 출장을 불러서 15만 원에 델코 90A짜리로 15만 원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 소모품이 이렇게 고장 외에 좀 차량에 좀 노후되면, 자주 갈지는 않지만 한번 쭉 갈아줘야 되는 것들을 싹 갈았어요, 저는. 그래서 224만 원이 소요가 됐고,
요렇게 두 가지가 아마 실제로 들어가는 우리가 인식하는 뭐 고장 수리비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모품은 일정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오래된 중고차, 관리 안 된 오래된 중고차를 가지고 오면 이걸 한 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좀 목돈이 들어가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 소모품 224만 원, 그다음에 고장 수리 285만 원 이렇게 해갖고 총 51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이 다 수리비는 아니고요. 수리비랑 이제 중요 소모품 정도를 교체하는데 510만 원. 이게 아마 그 수리비 폭탄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500만 원이라는 돈. 야, 650만 원 주고 차를 샀는데 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 거의 차값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게 이거 진짜 수리비 폭탄 아닌가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얼마를 예상을 했냐면 처음에 차를 가져올 때 400만 원을 예상을 했어요. 솔직히. 차를 650 주고 사면 10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차를 산다라는 생각으로 차를 갖고 와서 400원 넣어서 수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왔는데, 저도 제 예상보다는 한 100만 원 좀 넘는 돈이 오버가 됐습니다. 오버가 됐는데, 이게 그 신차가가 4,800 정도 해요. 이 320i가. 그러면 신차가 대비 10% 정도를 소모해서 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뭐 사실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고요. 중고차 값이 650만 원인데 이게 수리비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수리비 폭탄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소모품, 중요 소모품이 교체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일부 고장이 날 것을 가만히 돼서 차량가가 감가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4,700만 원짜리 차가 10년이 지났다고 650만 원에 나온다? 이건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10년이 지났어도 뭐 1,000만 원 이상은 이게 시세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런 이제 중요 소모품이나 고장 수리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차를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값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가 참아졌다. 감가가 된 거죠. 심하게 감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수리비 폭탄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650만 원짜리 차, 야, 나 아반떼 살까 하다가,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아반떼 살까 하다가 요거 BMW 650만 원 가격이 똑같아서 샀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500만 원을 탁 맞으면 이거 막 수리비 폭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오래된 수입차 구매하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새 차 사시는 겁니다. 새 차 사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좀 어느 정도 차의 이런 중요 소모품들의 교체 주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시고, 어디 차를 어디 가서 좀 수리를 해야지 뭐 눈탱이 안 맞고 수리하는지 정도는 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차 구매하시면 굉장히 꿀이죠. 꿀. 저는 개인적으로 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들어간 것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이제 하이패스 장착 안 돼서 하이패스 35,000원. 블랙박스가 굉장히 옛날 게 달려 있어서 뭐 2,000원으로 아니고 그냥 자가로 달았어요. 그래서 75,000원짜리. 가운데 이제 내비게이션 달는 자리가 있거든요. 태블릿을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그걸 중고로 구매를 해서 12만원 들어갔고요. 유니크한 느낌 주려고 신형 번호판 플레이트 31,900원 주고 사고요. 그 다음에 신형 번호판으로 교체하는데 51,300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31만 3천원이 기타 구입비로 소모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단순 소모품이라고 저는 분류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엔진 오일, 이거는 뭐 어떤 차든 갈아야 되는 거. 에바 클리닝, 요거는 안 해도 되지만 냄새가 나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와이퍼, 케빈 필터는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필터. 그 다음에 휠 얼라이먼트, 이런 것도 안 해도 되지만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48만 6천원이 소모가 됐습니다. 엔진 오일은 그동안 2번 갈았어요. 엔진 오일이 처음에는 센터에서 교체를 했는데 그거는 13만 4천원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사설업체에서 엔진 오일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10만 원에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단순 소모품, 이거는 차량을 사실은 뭐 유지를 하려면 뭐 차량 상태랑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셔야 되죠. 61만 9천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장 수리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안 해도 타는 데는 지장 없지만 저는 이 차를 거의 신차 대비 80% 이상의 상태로 만들고 싶었어요. 복원에 가깝게. 그래서 문콕 덴트가 총 9개를 찾아내서 한 번에 15만 원 주고 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광택을 제가 직접 했는데, 광택기 구입하고 뭐 광택 약 구입하고 하는데 1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요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업체에 가셔서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업체에 가서 하시면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근데 왜 추천드리지 않냐면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저는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거의 몸살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광택기가 이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요만한 광택기로 차 전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휠 기스가 너무 이제 많이 나는 거, 그거 이제 휠 복원하는데 50만 원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앞뒤 범퍼, 사이드 스커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재도색을 하긴 했는데 요거는 사실 진짜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진짜 예민해서 사실 요거는 1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뺐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좀 제가 너무 예민해서 한 거니까. 뭐 광택이나 문콕 같은 거는 좀 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75만 원 소요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비용이 770만 원 들어갔습니다. 770만 원. 앞에서 제가 비용이 조금 안 맞는 거는 그 엔진 오일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전체 총 비용은 774만 2,813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 소모품, 그 다음에 고장 수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명 수리비 폭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510만 원. 나왔습니다. 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십시오. 이 650만 원짜리 BMW에 51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수리비 폭탄인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차량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은 신차 대비 거의 80% 이상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외관에서 봐도 그렇고 내관도 그렇고 차량의 그 상태도 그렇고요, 주행 느낌도 그렇고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타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엔진의 막 회전 질감도 너무 막 부드럽게 좋고요. 그다음에 막 아무튼 기가 막힌 상태예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 이제 지금 향후에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중요 소모품들을 다 고체를 했고, 그 다음에 고장 날 것도 어느 정도 다 수리를 해놨단 말이죠. 이제는 앞으로는 물론 고장이 나겠죠. 중고차니까 고장이 나겠지만 그렇게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이게 11만 킬로에 제가 갖고 와서 12만 5천 킬로가 됐습니다. 15,000킬로를 타서 향후 한 3만 4만 킬로 탈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 중요 소모 부품들이 전부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게 거의 없습니다. 단순 소모품 정도만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다음 편에서는 이 차량을 이제 리뷰를 해야죠. 차량 상태가 진짜로 좋은지, 그 다음에 이 320i라는 차가 어떤 차인지, 얼마나 어떤 매력이 있는 차인지 제가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